네, 시장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죠. 미국은 아침에 조금 약간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던데요.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좀 색깔이 달라지나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증시는 뭐 연준 인사들, 뭐 매파들 발언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좀 오르다가 빠지고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던데요. 그나마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잘 유지를 합니다. 네. 글쎄요. 이제 지금 우리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하고도 무관하고 네. 아시아 여타 증시하고도 또 뭐 별 상관없이 달리고 있는 분위기죠. 특히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예상치 4%를 훨씬 넘어서는 4.5%뭐 성장률 1분기 성장률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별 그게 반응이 없더니 오늘도 뭐 중국 본토나 홍콩 할 것 없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네. 뭐 묘한 거죠. 중국도 요즘 어디나 그런 식의 해석이에요. 차라리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정부에서 이거 뭐 경기 살리려고 돈 좀 풀어야겠다 이런 소리 나오기를 바라는. 여전히 이제 이 유동성으로 뭐 모든 걸 갖다가 또 설명하고 기대하고 해결하는 그런 양상이고 미국장은 매일 그렇게 출렁거리기는 어렵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죠. 네. 환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제목을 갖다가 회복세 탄력 붙은 한국 증시 했습니다만 다른 데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는 그대로 가자 하지만 수급 상황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코스닥에서 보면 개인만 사는 그런 상황이고 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 성격의 사고 팔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일부 매체에서도 소개했다시피 뭐 코인 시장에서 넘어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심이 되는 세력들이 어쨌거나 지금 막 돌아가면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세를. 네. 눈 돌아가게 획획획 돌아가고 있죠. 뭐 언제 얘기했냐 싶은 챗 GPT 얘기고 언제 얘기했냐 싶은 로봇이고 뭐 그런 식인데 이제는 또 2차 전지에서 또 갑자기 이제 포자로 시작하는 종목들로 또 확 돌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세력들 보기에는 좀 한가하고 답답해 보이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요즘 미국 월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살짝 한번 보시죠. 시장 네. 조용할 때.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지겹도록 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미국채 10년물에서 2년물 뺐는데 장기물에서 단기물 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한 장단기 금리 역정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죠. 지금 어제 현재 마이너스 0.61%포인트, 61bp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는 게 아니고 만기 3개월짜리 재정정권 수익률을 뺀다는 얘기죠. 3개월은 되게 짧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짧은 거는 만기 긴 거보다 금리가 낮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다 보니까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빼니까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6이에요. 아까 이거는 한 100bp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과거 이런 것이 있고 나면은 이 엄형 처리하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매번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걸 갖고 이제 들이대는데 지금 이건 여기까지 역대급이단 말이죠. 과거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무렵에 2000년대 접어들어서 봤던 것 이상인데 요 그림도 한번 소개합니다. 다른 분 자료에서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자, 지금 요거 시장에서 워낙 10년물, 2년물 요 파란색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을 때 옐런 파월 의장이 우리 연준에서는 그거보다는 요걸 좀 본다. 3개월짜리하고 10년물하고 차이를 본다. 이거 보면 이거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왜 그렇다면 이제 만기 3개월짜리 3개월 후면은 원금 돌려받게 되는 그 재정 정권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걸 갖다가 잘 안 사주니까 매수세가 약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요 날짜 보세요. 3월 2일 날 MSCI에서는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썼는데 미국 정부 디폴트 날까? 이게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가 나왔던 게 3월 10일 무렵부터죠. 네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3월 17일, 16일 그때부터는 크레딧 스위스 얘기 나왔고 한참 그 얘기 하는데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전부터 왼쪽 그래프는 그겁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아시잖아요. 혹시나 채권 들고 있다가 부도날까 봐 보험 비슷하게 뭐 여기서 말하는 80 같으면 80bp니까 0.8%를 갖다가 0.8%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부도나면 너희가 다 줘 원금 이런 네. 거래인데 지금 요거는 미국이 다른 중국이나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에 그 당시 이제 그거죠. 저 CDS 거래량 잔고가 이런데 이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미국도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자체도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월 2일 날. 자, 그리고 한 3월 8일쯤에는 그거 이제 벌써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데서는 약간 실리콘밸리 이쪽 느낌이 왔나 봐요. 제목 보세요. 트레저리, 즉 국채 시장에서의 베들럼, 난리법석이 좀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파는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놨네. 아, shit, here we go again. 여기를 또 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게임에서 캡처. 네. 요 기사에서 이 사파를 올려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CDS 프리미엄이 1년짜리 만기 CDS 프리미엄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으로 이때 갑자기 확 늘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딴 데도 아닌 미국의 CDS 프리미엄을 살펴야 하는 시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현재 시점은 어떤가 싶어 봤더니 살짝 진정은 되는 양상입니다. 네. 진정은 되는 양상이고 자,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보다는 넘어왔습니다만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망했다. UBS에 인수됐다. 없어졌다. 하는 얘기는 참 저같이 이렇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시장이 몸담은 이후부터 유럽 하면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네. 얘기, 뭐 영국 쪽 바클레이스 이런 얘기 듣다가 뭐 리만급이죠. 유럽에 그런 데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평온해요. 아, 네. 그리고 후다닥 일도 처리 잘해버립니다. 근데 UBS 주가가 어떤가 싶어 봤더니만 뭐 이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부러진 이후로는 회복을 못하는 거는 그건데 최근 1년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이미 바닥 쳤고 요번에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 벌어졌을 때 조금 주춤하다가 인수했는데도 뭐 큰 고비는 넘겼나 싶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보시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야 완전히 그거 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불과 한 달 전인 3월 17일만 해도 뭡니까? JP 모간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11개 대형 은행들이 자기들로 넘어왔던 예금을 다시 리퍼블릭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넣어주고 하는. 네. 그리고 옐런 장관은 뭐 예금 보호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만 그냥 쭉 뻗어서 못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제 자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다 월가 예상보다는 좋았다 하는 그 논리로 다들 주가들이 좋았잖아요. 미국도. 네. 금융도 다 좋았는데 은행주도 다 좋았는데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약간 이상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한 4%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을 1%대로 줄이고는 마감은 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위험합니다. 더 밀리면 위험하고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 MACD 오실레이터 벌써 약간 조짐이 안 좋은데 이게 더 악화될 양상이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은행권 지금 앞에 살펴봤던 이런 얘기들은 뭐 괜찮아진 거야? 잠잠해진 거야? CDS, 미국 CDS도 그러면 왜 3개월짜리 재정정권에 대해서 미국 재정정권에서 매수세가 탄탄하게 안 붙느냐? 뭐 한 5, 6, 7 그 무렵에 혹시 그거 제대로 네. 상환 못 받을까 봐 걱정도 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쪽은 걱정되는 지표라면 미국의 이쪽은 또 기대가 되는 지표입니다. 걱정된다는 거는 지난주 나왔던 미시간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사람들이 보니까 1년 후에 4.6% 인플레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전달만 해도 3.6% 얘기하던 게 살짝 올라간다. 그러나 이건 뭐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훅 올라왔단 말이죠. 이건 뭐 결국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다면 계속 이러고 있지만 과거 흐름으로 봐서는 그럼 올라올 수 있겠네? 경기 살아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이 밑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다 진짜 터질 건지 아니면 뭐 저기 한 네. 2014년 이 무렵에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별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연기만 연기만 내뿜고 말 내뿜고 건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국면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파악됩니다. 참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논란에 대해서 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또 다른 쪽 데이터를 보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시장은 어쨌든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국내 그렇죠. 시장은. 예. 저도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네. 부실과 관련된 우려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꺼냈는데 국내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지금 지영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도 뭔가 좀 시장에 이렇게 네. 뭐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보나 싶어서 보다 보면 썸네일만 두루 살피시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상승 시장의 초입이랍니다. 네. 이제 강세장의 초입을 갖다 막 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어떤 쪽은 들여다보면은 이거 곧 세상 망할 것처럼 썸네일이 달립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 그러니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뷰 저런 뷰가 있고 네. 그 가운데에 뭐 지금은 그거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우리 K 증시 특유의 한번 뭔가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